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3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겠죠. 기회가 근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모르다가 지나간 후에는 그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중이란 건 사실 없거든요. 나중에 온 기회는 지금과는 다른 시간, 또 다른 상황일 테니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G.O.D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춘화 교수님께서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확 잡으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약간 성격이 실천하는,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자. 네. 좀 이런 주의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몸소 체험하는 그런 편이라서, 정말 물론 중국에 있을 때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다 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우고 싶다. 네, 알고 싶다. 그럼 알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기회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해야지. 지금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 맞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또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이거를 해야지 하고도 하면서 바로 진행해요. 안 그러면 지나면 사실 또 해야지 하는 의지가 없어지고 해야 되는 그 동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해야지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생겨나기 전에 그냥 확 당기면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너무 적극적이라서 좀 피곤할 때가 많긴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딱 뭔가 부탁 들어왔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거 좀 재밌겠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했던 덕분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또 후회가 안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이 뭐 기회가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래도 그거 지나고 나면은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경험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보면 좋았던 기억도 좋았던 경험도 당연히 좋은데 그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런 기억들이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한층 더 성숙되어 있고 다음에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어서 아무튼 많이 실천해보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본인은 조금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상당히 피곤하죠. 뭔가 좀 저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먹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호기심과 이렇게 배움을 즐긴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딱 규정되는 수업과 규정된 과목 하에 선생님과 교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성적이 잘 나오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동기부여는 안 됐어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사회에 나온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막
나는 주말 없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막 놓쳐내는데 다음날 되면 또 초긍정적으로 네. 가끔은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네. 근데 뵈면 중국 지역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국 지역 여성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마 동포분들 더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동포분들은 중국의 한족 여성들은 밖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 네. 집에서는 내조를 해주는 남편과 가족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네. 중국에는 동포 여성들은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집에서도 완벽한 아내를 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여인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다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몰라. 그리고 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많죠. 사실 지금 해보는 게 기회다라고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주위에 전도 여성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준비하고 하자.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네. 나는 약간 부족하니까 좀 완벽주의거나 네, 아니면 네, 네. 다른 사람 평가나 시선을 좀 걱정하는 분들은 좀 더 지나서 해야지 하는데 다음에 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회 되면 또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 부족하더라도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나중에 기회 오면 내가 해야지 하면 이미 늦었고요. 네. 준비하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도 잡아도 사실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정말 그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어를 강의하고 이제 중국학 개론 강의할 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네. 정말 책을 읽다시피 했는데 너무 강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이 저한테 일을 했을 때 제가 교과서는 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학기 교과서를 읽어서 왕창 네.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그렇죠. 않는가.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기의 노력이 바로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기회가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더 좋은 기회를 발판도 만들어주고. 돼주고. 네, 맞습니다. 네. 자, 행복우체통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우리 동포분들도 바로 그래, 내가 좀 더 글을 잘 쓴다면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생활 주변의 얘기를 그냥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용기고 기회거든요. 저도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 글을 잘 쓰는 문인들이 글을 쓰는 거 아니라 저희들은 네, 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네. 얘기하기 때문에 글을 못 써도 그냥 자기 일상을 적어서 그럼요. 보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행복우체통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의 김재연 씨, 딸아이의 예쁜 우리말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딸아이가 입학할 때가 생각난다. 가족들은 딸애를 집 건너편에 있는 중국 학교에 보내자고 하나같이 의견을 모았다. 중국어가 능통해야 사회생활 하는데 유리하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그 당시 조선족 학교는 집과 7리 길이나 떨어져 있는 도시 끝에 있었다. 나는 그때 딸애를 중국 학교에 보내는 것을 결사코 반대했다. 할아버지의 꺾이지 않은 호롱불 같은 민족 정신이 불씨가 내 마음속에서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았다. 사실 딸애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닌 대장정이 시작이기 때문이었다. 통학버스가 없어서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한 번은 딸애를 자전거 앞에 앉혀서 집으로 오다가 사거리에서 곤두박질 쳐 넘어졌다. 딸의 발이 자전거 바퀴에 끼어 골절되었다. 밤낮 고통을 호소한 딸의 아픔이 베인 상처에 소금이 닿은 듯 가슴이 아려왔다. 딸애는 3개월이 지나서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고생을 사서 한다며 나부람이 심했다. 그래도 나는 딸 아이 복사꽃 같은 입술에서
예쁜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꽃물결이 일렁이었다. 네. 김재연 씨. 정말 이렇게 학교가 멀리 있으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부모가 6학년 때까지 네. 데리고 갔다가 또 그렇죠. 픽업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칠리 거리라면 사실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짧은 거리 아니니까 그냥 어른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라서 네. 6년 동안 해왔다는 자체가 쉬운 정말요.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매일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맞아요. 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그냥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조금만 뭐 준비하면 또 네네네. 데리러 가야 데리러 되고 하니까. 되고. 근데 민족에 대한 민족 언어에 대한 네. 이 자부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선족 학교에 보내시는 동포들이 편지를 보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는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도 바로 학교의 담 밖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먼 길을 따라서 자전거 타고 자전거 앉아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네. 제 반의 다른 친구들 거의 다 음. 엄마 아빠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앉아 오거나 네. 아니면 그 뒤에 따라서 뒤에. 딱 잡고 오는 그 풍경들이 너무 많았죠. 안 그러면 걸어서 한참 동안 돼야 집에 가는데 네. 전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민족 언어를 꼭 해야 된다는 학부모 의지는 저희 때는 정말 컸습니다. 네. 저희는 뭐 한국에서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동포 여러분들의 이런 편지 사연을 보면은 막 울컥울컥 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말을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우리말을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마다 않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그 집안의 문화겠죠. 네. 그냥 이분이 갑자기 우리 민족 언어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할아버지, 네. 아버지 이 세대부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내 네. 아이는 최소 나랑 조선말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요. 그리고 또 중국에 살면 연변 지역 아닌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이나 뭐 TV로 조선말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말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유일한 곳이니까 네. 학부모님들을 일단 보내자. 지금도 사실 젊은 분들 중에서 조금 더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다 저 힘든 걸 무릅쓰고 자기 아이를 전조 네. 학교에 보냅니다. 예. 네. 소학교만큼은 조선족 학교에서 다녀도 크게 뭐 중국어 실력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러지 전혀 않죠? 아닙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를 조선조 학교 나왔으니까 나중에는 중국 학교를 갔지만 그래도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생활할 때 네. 민족 문화나 민족 언어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소학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말로 공부를 하고 네. 우리말을 쓰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문화, 예절, 전통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배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네. 이런 게 다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생님들 자체가 다 네. 그 조선족 선생님들이니까 정말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깨끗하고 네. 좀 완벽주의된 분들도 많고 또 네. 선생님들이 사랑이 넘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에 있는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정말 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을 잘 알고 정말 말 한마디 건넜을 때 그냥 헛된 소리 하는 선생님이 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닌 그 행복 추억 생각 다 초등학교 때 추억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선족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맞아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네요. 저는 그래서 이 언어를 좀 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지금 아이들 특별히 조선족 학교가 없어진 것 하나 있지만 심천, 베이징, 상해 이런 대도시 가는 곳은 네. 조선족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 주말 학교나 학교가 있죠. 온라인 학교에서 혹시 재능 기부할
그 기회가 있다면 네. 꼭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말을 배우고 나면 중국어까지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교수님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는 정말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족 언어에 대한 사랑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교포로서 중국어도 잘하면서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조선 문화도 잘 안다면 네. 사실 일자리 기회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시야도 많아지죠.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꼭 민족 언어와 저 중국말을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순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세상 모두를 가진 기분에 난 울었었지. 엄마라는 이름 속에 강해지는 나를 보았고 내게도 꿈이 있단 걸 깨닫게 됐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또 한 살을 먹고 나니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한 살을 먹고 나니 이제는 80살 고개 밑에 이르렀다. 어릴 때는 나이가 어떻게 먹어가는지 영문도 몰랐는데 늙어보니 나이를 먹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다. 나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앉은 자리에서 손을 안 짚고 저절로 일어날 수 있었건만 지금은 일어날 때면 2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일어서곤 하는데 그것도 힘들 때가 있다. 지금까지는 어디 아픈 데는 없지만 그래도 어쩐지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절로 허구픈 웃음이 나온다. 야,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탄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시대와 형세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 전에는 그래도 저축 통장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이름만 적으면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 카드를 들고 가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저절로 돈을 찾을 수 있건만 그런 조작을 통 할 줄을 모르다 보니 은행 직원이 대신해 주곤 한다. 그렇듯 지금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고 그 무슨 온라인이요 메일이요 하면서 새로운 언어가 자꾸 나오다 보니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갈수록 아리송하기만 하다. 나의 손자가 나한테 새로운 조작 방법을 배워주려 하여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좀처럼 배워낼 수가 없다.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손가락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 그저 애타는 한숨만 나온다. 마음뿐이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저 통화를 하는 휴대폰밖에 다룰 줄 모르는 현대 문맹이다.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혹시 전가 오면
손전화를 꺼내기 부끄러워 죄진 사람처럼 남의 눈을 피해서 전화를 받곤 한다. 어찌하던 내가 남보다 머리가 둔한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그런지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글을 쓰는 열정만은 늙어지질 않는다. 옛말에 60살부터 문장이 난다고 했는데 내 지금 80살 고개를 바라보지만 KBS 방송국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행복우체통에 편지를 써보내는 열정만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끌어넘친다. 하여 오늘도 나는 쉼없이 피를 들어 글바를 적어간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우, 청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요. 글을 네. 그냥 보면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쓴 글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팔순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냥 내가 이 나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씁니다마는 그 기능을 100% 다 알아서 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네, 별로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으시는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보시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네. 돈이니까 좀 민감하니까 빨리 배우긴 하는데 네. 사실 스마트폰도 살 때는 정말 다양한 기능 때문에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많이 기능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요즘은 나이 들어서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근래 와서 저는 또 이제 뭐 유적지 탐방이나 전통문화 쪽으로 네네. 유교문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80, 90 분들이 네. 너무나 열정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던 모습 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 중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대림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봉동 네. 가시면 악기를 다루거나 뭐 음. 운동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양한 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철저히 그 시간과 약속과 지키고 대단하십니다. 네. 뭐 지금 김중섭 선생님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을 쓰는 일만큼은 정말 나이 들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글을 쓰는 일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주제 생각해야지 또 어떤 글도 사실 우리가 막상 써보면 그렇죠. 쓰고도 또 다 지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글 보면서 네. 제가 막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글 써야지 하면서 정말 오래 미뤄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글 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김종섭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이제 나이 60이면 글발이 생긴다라고 한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때 되면 세상에 온갖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재도 풍부하죠. 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보다 좋았던 거는 SNS를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누구가 듣지 않아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 다 함께 글을 씁시다. 네. 김중섭 선생님께 오늘 이 노래 꼭 드리고 싶어요. 백승일이 불러주는 지금부터 청춘이다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까라간다에서 동포 행사를 열었다면서요? 예, 고려인협회는요, 카자흐스탄의 석탄과 또 철광석의 도시 까라간다에서 고려극장의 순회 공연과 함께 협회의 지역회의를 최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협회 상무위원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센터 간부들 또 까라간다주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요. 이들이 이제 참석한 전원 회의를 시작으로 행사가 막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이제 주요 의제는 27년 만에 헌법을 바꾸는 카자흐스탄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카자흐스탄의 건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주제를 던져놓고 계속 정치 개혁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 정치 개혁 또 사회 개혁 구상과 또 그리고 이번에 이 개헌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우리 고려인 동포는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의 이런 의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의 아주 합리적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 개헌의 사실상 취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헌법의 한 3분의 1을 수정할 정도로 대폭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카자흐스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에 이제 적극 참여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었고요. 그래서 이 의견이 또 만장일치로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가이 세르게이 회장은요, 또 우리 고려인 협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금년 가을에 이제 고려인 협회와 또 우리 고려인 동포 단체의 단체장 그리고 또 상무위원 이런 간부들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또 이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 요구에 맞게 고려인 협회도 이 선거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고려인 협회와 임원 선출에 이 복수의 이제 입후보를 후보자를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카자흐스탄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김로만 전 하원 의원이 이제 추진하는 그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그 진흥 방안에 대한 그 개요가 이번에 그것이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회의를 다 마친 후에는요 고려극장이 준비한 3 통일의 역사라는 어떤 제목의 공연이 이제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고려극장 배우들이 말하는 이제 우리 고려인 역사를 듣고요. 네. 관람객들은 눈물도 흘리고 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번 순회 공연은요 고려극장 배우들에 의해서 이제 전통적인 한국 성악과 무용, 흘러간 옛노래 또 현대 가요 등이 여러 가지 연으로 연출되어서 이 관객들의 큰 호응과 환호,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순회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 후에 첫 번째 순회 공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 한글학교의 봄학기 종업식도 열렸다면서요? 예. 알마티 고려 한글학교가 지난달 25일 봄학기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네. 비록 이제 온라인 수업이었지만요.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고 그러니까 결석 없이 이제 퇴근한 학생에게는요. 퇴근상과 또 상품이 수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마티 고려 한글학교의 이제 가을 학기 등록은 또 등록에 대해서도 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개강은 9월 4일부터 한다라고 이 공지가 되었고요. 알마티 고려 한글학교는 그 학생들의 또 한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봄학기 기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도 학예 수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마티 고려 한글학교가 가을학기 등록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고 개강이 9월 4일부터라고 하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 우리의 청자를 기증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매년 5월 18일은 국제박물관의 날인데 국제박물관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 노나 라브릭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 한국 동광의 운학문양 청자화병을 기증했습니다. 이 청자화병은 2019년에 한국 마사회에서 라브릭 장관에게 선물했는데 주 미술박물관으로서 이 청자를 소장품으로 필요하다는 말에 문화부 장관이 바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은 이 청자화병이 많은 관객들에게 아름다움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오랫동안 기도, 노노총,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며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몇 년간 이 오케스트라에 사할린 청소년들이 합동 공연을 사할린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 교류의 산증인 이 운학문양 청자화병은 미술박물관의 한반도 미술품 컬렉션의 소장물로 보관될 것이라고 올가 수석 연구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이날 그는 짧은 전달식에서 청자 아름다움과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운학문양 이론 양식의 화병은 처음 소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 사할린에서는 국제박물관의 날이었네요. 그래서 5월 24일에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 한국의 운학문양의 청자화병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한국 마사회에서 장관에게 이 청자화병을 선물을 했는데 미술박물관에서 이 청자를 소장하고 싶다 했더니 선뜻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 교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학문양 청자화병 미술박물관의 한반도 미술품 컬렉션 소장물로 보관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할린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엄만 보리 벨 테니까 너 여기서 놀고 있어? 나도 엄마랑 같이 보리 베면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 그냥 여기서 흙장난하고 놀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 건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심심하면 이것 알이나 찾아보던가. 이것 알이요? 보리밭 안에 잘 찾아보면 이것 알이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대신 보리는 밟으면 안 돼. 네, 이것 꼭 찾아야지. 그래, 잘 찾아봐. 없어요. 뭐 찾아보지도 않고 없대. 보리 속을 뒤져봐. 이렇게요? 그렇지. 그래도 없는 거려? 천천히 잘 찾아봐. 네. 이건가? 엄마, 이거 맞아요? 그래. 맞아, 그거야. 우와, 내가 이거달 찾았다. 이거달. 아들이 보리배기 하는 엄마를 따라서 보리밭에서 이거다를 찾았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꿩과의 새인데요. 크기가 닭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한자어로 치라고 하는데 화충, 개조, 야개라고 합니다. 이것의 몸에는 알록달록한 검은 점이 많고 꼬리가 긴데요.
수컷은 목이 푸른색이고 그 위에 흰 줄이 있고요. 암컷보다 크게 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갈색에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흔히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8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4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알을 낳는데요. 보리밭에서 이것 알을 주우면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텃새인데요. 닭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우리말로는 수컷을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리밭에다 알을 많이 까는데요. 보리밭에서 이것 알을 주우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꿩, 2번 곰, 3번 소.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흔해서요. 이것 사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사냥을 갈 시간도 없고 또 이것을 키우기도 힘들어서 이것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북 지역에서는 냉면을 만들 때 이것 육수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냉면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것 고기를 넣어서 만든 만두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것 요리 즐겨 드실 거예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려인 문화관 역사유물전시관 개관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작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물론 네. 사실은 좀 더 일찍 개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관객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해서 개관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미루다가 5월 20일에 그때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1년하고도 이제 한 달이 또 채워져 가는데요. 네네. 제 나름대로 1년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자꾸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셔서 저 나름대로는 감회도 새롭고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서 고려인을 알릴 수 있고 고려인 문화까지 전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이곳 외에는 이제 고려인들의 유물을 놓고 이렇게 전시하는 이런 공간이 없고 또 사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없어서 어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을 아는 분들 그리고 제2의 동포에 대해서 또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와 주시고 또 직접 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전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곳이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어떤 장소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1층에 이제 상설 전시실을 마련해 가지고요. 고려인들의 이주 159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짤막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인들의 이 역사와 문화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곳에 1층의 상설 전시실을 둘러보면은 네. 고려인들이 어떠한 시대를 거쳐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고 또 1층에 조그마하지만은 고려인 관련 또 영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고려인의 역사와 아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고려인들의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이제 특별전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은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또는 한글 문학 또 모국어 또 고려인들의 권익 향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려인들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는 전시라 그것을 통해서 또 고려인들의 새로운 면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기획전시실이라고 해서 한 방에는 고려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기리는 해가 돌아오면 네. 그것을 조명하는 전시인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23권이 2020년 1월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네네. 모국어로 이렇게 창작된 고려인들의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된 이 기록물들을 보면서 이게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문학적, 미학적인 가치를 지녔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꾸며서 많은 분들에게 나름대로 고려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정말 고려인의 문화 예술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네. 또 그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고려인들의 그 역사와 문화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고려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네. 오히려 그 개략적이고 이 개요가 설명된 이런 그 전시 글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고려극장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아시게 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려극장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에서 창립된 전 세계 한민족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모국어 전문 연극 극장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극장은 없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창립됐는데 그 극장이 그곳에서 고려인들에게 지대한 이 모국어와 민족문화 보존에 영향을 미쳤는데 네. 이게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1937년에 강제이주를 당해서도 예. 그 역할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바로 이 강제이주로 여러 지역에 흩어진 고려인 집성촌을 이 극장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피폐해진 마음을 이런 걸출한 입담과 흥겨운 감으로 달래고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이 고려인들의 마음까지 위로해줬던 이러한 극장으로서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이 네. 그 극장으로서 명칭만 바뀐 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 극장은 연극뿐이 아니라 극장에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희곡 작품 문학이 있고 네네. 또 그 연극을 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무대 미술 설치가 있고 또 무대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소품이 있고 또 고려인들의 이 가요 그리고 무용까지 이렇게 다 망라된 네. 문화예술의 집합체, 종합체, 집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이 극장이 여러 고려인 마을을 순회 공연 다니면서 네. 우리 노래를 전파하고 가무를 이렇게 하고 함으로써 마음도 위로해줬고 우리 모국어와 우리 모국어 가요를 이렇게 널리 전파해준 이러한 큰 공로가 있어서 고려극장은 사실 고려인들 문화예술의 진정한 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제1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이번 전시회에는 김병학 관장님께서 수집한 자료들까지 그 희귀한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은 제가 다 수집한 자료들로 지금 전시하고 있죠. 네. 예, 뭐 그래서 지금 여기 고려극장에 봐도 전시 공간에
양반전 특별전 코너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진 작가가 1972년에 18세기 말에 박지원이 쓴 양반전을 각색을 해서 첫 작품을 내놨는데 네. 그 작품이 1973년에 그때부터 무대에서 공연됐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수없이 공연이 됐고 또 한진 사후에 다른 작가들에서 개작돼서 공연됐고 네. 또 평론가들은 이 한글로 연극에 대한 평론을 쓰고 또 배우들은 분각본이라고 해서 자기가 맡은 그 역에 해당되는 대사만 뽑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쪽대본을 분각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한 대본까지 다 볼 수 있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73년에 그 포스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반전 특별전 코너를 따로 또 마련을 특별히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육필원고나 그분들이 받은 어떤 그 표창장이나 또 여러 가지 극장의 뭐 초대장, 희귀한 사진들 이런 다양한 것을 좀 전시를 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올 한 해가 고려극장 창립 90주년이고 또 올해 9월 9일이 돼야 진정한 90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하고 가능하면 내년 2월까지 이렇게 고려극장 창립 90주년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네. 널리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교통이 워낙 빠르니까요.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문화관 개관 1주년 의미 그리고 기념 전시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숙선이 불러주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